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60년 동안 쌓아 올린 내 인생의 공든탑이 처참하게 무너지다. 제가 제목을 조금 이렇게 좀 비장하게 잡아봤는데, 컨설팅 비용만 수백만 원 넣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봤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재 상황인, 최근에 이 사례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좀 경각심을 한번 좀 우리가 가지자. 한 번씩 우리가 또 잊어먹고 사는 거죠. 왜 자꾸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 제가 또 범죄 관련 내용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런 가스라이팅, 한 사람의 세뇌라 그래야 될까요? 또 이런 사기 사건들 보면 돈을 뜯어내고 무슨 또 갯돈을 들고 튀었다, 이런 일들도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은행 이자의 몇 배를 내가 쳐주겠다, 이런 사건 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 사회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받고 이런 경각심 또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오늘 이분 말씀드릴 사례가 무슨 사기 사건이다, 뭐 그런 범죄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비슷한 우리의 약간 경각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최근에 상담했던 이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역시나 이분이 잘 투자를 했고 이런 건물을 잘 운영했었으면 저를 만나러 올 일이 없겠죠. 역시나 이분 또한 이미 다 계약하고 잔금감 치고 난 다음에 다 몇 달 운영하시다가 이거 아닌데 싶어서 이 문제를 심각성을 이제 알고 찾아오셨던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 공부 일정 부분 이제 가능하겠지만, 유튜브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죠. 너무너무 쉽게,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원룸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사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만 사기 전에 쳐봤다라면, 제 영상도 몇 개가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던 영상, 다른 분들 영상 수십 개 나올 건데 아마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물컵에 물이 막 바닥에 쏟아져서 흥건하고 그런 상황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상황 발생했고, 열심히 이분이 수십 년간 일해서 딱 모아놨던 5억입니다. 5억 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건물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뭔가 이제 잘못된 걸 아시고 저를 검색해서 제 유튜브를 영상을 보고 상담을 메일을 주시고 상담을 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고, 사기 전에 그러니까 좀 보셨더라면, 저를 만나셨더라면 안타까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더라. 이분이 이제 컨설팅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 그 업체에서 소개를 해줬던 그 사람에게 갔겠죠. 컨설팅 비용으로 갔는데 또 그 회사를 통해서 원룸을 매수했다. 복비까지 하면 수백만 원, 이어 수백만 원 더 하면 그 컨설팅 대표에게 간 돈만 1,000만 원 이상 쓸 거라고 저는 보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분이 또 매도자 측, 양타라 그러죠. 이분이 그 물건 매도자 측에서 받았던 복비가 또 있을 거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수천만 원의 양측에 받는 수수료 컨설팅비가 아마 갔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 소도시고 10년 차가 딱 넘어가는 원룸인데 매매 가격이 12억이었습니다. 아직 준신축이죠. 그 정도면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특이하게 이 신축을 제외한 그 정도 연식 대비해서 그 원룸에만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흔치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걸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겉면에 대리석 보고 인테리어 같은 거 보고 야 너무 예쁘다 했는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니까 완전 눈에 하트가 뿅뿅 될 수밖에 없었던, 본인 돈 모두 5억을 넣은 거죠. 12억 중에 5억, 보증금이 4억, 나머지 건물 담보대출로 3억, 그래서 딱 합쳐서 12억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달 동안 운영해보고 잘못 샀다라고 이분이 판단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지역 선정을 미스를 했다. 지역, 그 원룸,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본인 집에서 편도로 30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으로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의 건물을 매수를 했다. 두 번째,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지만 미스였는데, 이것이 조금만 더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면, 최근에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하고 중소 중견기업들의 사정이 안 좋은 제조업이 있었는데, 그 제조업 베이스의 지역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거기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 직원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명퇴를 시키고, 기존에 살던 월세입자 대부분이 그 해당 회사 직원이나 1차, 2차 벤더 회사 그런
업에 종사를 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회사가 이게 무너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도 글로 가야 되는 거죠. 중간에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곧 계약 만료가 끝나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 가겠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제대로 그 지역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 수요자 측면에서 분석하지 못했다. 세 번째, 분명 원룸에 있는 월세 말고 전세 수요가 지금 없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뭐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빌라왕이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 문화가 이제 이런 비아파트 중에 거의 다 정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유 자금이 필수다. 아파트처럼 전세가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원룸에 있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내가 한두 팀 정도는 내보낼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고 내보내고 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다시 한번 다 정비를 하고 나서 다시 내놔야지만 다음 이런 LH라든지 전세 손님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유 자금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도 아까 한 3억이 보증금이라 그랬나요? 4억이 보증금이라 그랬나요? 그 4억의 중에 보증금 중에서 곧 두 군데 방에 있는 전세자분들이 계약이 만료되는데 각각 한 곳은 4천, 한 곳은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이걸 꼭 내줘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좋냐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 거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고쳐달라, 뭐 고장났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적인 또 스트레스적인 스트레스 있죠.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 거, 내가 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걸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서 왔다 갔다 왕복이 한 시간인데 어떻게 이게 뭐 하나 고장났다 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건 전문가분을 지금 한 군데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고치는 비용 장난 아닌 거죠. 그런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이것을 지금 느끼면서 내가 지역적인 거 부속을 내가 이렇게 왜 멀리 했을까? 그 다음 정말 이 주변에 신축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데 또 지방이다 보니까 또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이 원룸에서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주라든지 최초에 매수했던 이 건물 주인이 가격 경쟁력을 하더라는 가격을 낮추더라는 얘기입니다. 밀어붙이니까 내가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축이고 한데 이 원룸 월세 가격도 비슷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새로 찾는 분들은 당연히 저 신축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비빌 언덕은 가격적으로 내가 더 낮출 수밖에 없다. 가격을 낮추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제는 2%대 연수익률도 안 나온다. 공실이 바로바로 안 차면 이제는 이 2%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월세를 받자 이자를 내고도 오히려 그 이자 비용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될 예정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평생 모은 돈, 이 노후자금을 가만히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건물주 이렇게 사셔라. 그 컨설팅 업자의 이분이 말에 속았다라고 이분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애물단지를 떠안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프면서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야 그거를 이분이 요즘 흔한 말로 막 누가 와서 협박해서 사라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이런 욕심이라든지 본인이 좀 쉽게 이런 현금 수익을 거두려는 이런 욕심도 있지 않았겠는가. 원룸은 끝났습니다. 지방에 이런 건물 투자하면 지옥이고 이런 말을 제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서울에 가고 싶고 누구나 똘똘한 한 채 투자하고 싶지만 단지 우리는 돈이 그 정도로 누구나 다 없기 때문인 거죠. 투자금이.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쪽 딴 지역에 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터전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5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죠. 쉽게 누구 말만 듣고 내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수익형 건물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정말 보수적으로 천천히 매물을 여러 가지 또 보시면서 또 돈을 그러니까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그냥 꺼냈으면 어떻습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수익도 마이너스 수익률에 건물 가격까지도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은 못 버팁니다. 유튜브로 건물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그분들 바쁘죠. 시간을 내서라도 그분들 시간 좀 할애를 해 주십시오. 밥을 이렇게 드리시면서라도 정말 현실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 일단 한번 배워보고 현실을 한번 체험 한번 해보고 물건 또한 저는 최소 100개 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가 뒤에서 칼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급하게 하시는지 이분도 건물 몇 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덥석 계약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컨설팅 업자가 그렇게 설득을 잘해서 사람의 이런 심리를 잘 건드리고 마음을 잘 움직이고 조정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컨설팅 비용을 쓰더라도 이 한 사람만 또 만나보지 말고 다른 이런 전문가분들도 좀 만나보시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느긋하게 갔으면 어떨까. 이 금매라고 계속적으로 하죠. 하지만 금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넘어갑니다. 이거 빨리 지금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는 조금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거짓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 과도하게 과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바로 내가 계약을 못하면요. 아파트와 완전 다른 거죠. 이런 건물들은 이 살려는 수요도 적고 공급하는 수요도 적고 나중에 팔았을 때도 정말 제대로 수익률이 안 나오면 팔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도 다시 이 물건을 나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다시 시장에 이렇게 던진다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수익률이 뭐 2%도 지금 또 공시를 다 안 차면 마이너스인 수익률을 가진 이 건물을 누가 사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샀던 12억에서 더 내려야 되지. 매덕을 내려야지만 팔린다는 얘기인데 그 확정 손실을 이분이 과연 인정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5억 중에 한 2, 3억이 내 돈을 그냥 까먹는 거죠. 분명히 금매는 있고 저는 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급하게 또한 매도하려고 하는 집주인, 임대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금매 물건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지식이 있는가, 그것이 항상 문제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준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각심, 제발 함부로 쉽게 덥석 그 억 단위의 돈을 투자하지 말자. 내 명의로 이렇게 딱 넘어오는 순간 그 뒤에 벌어질 모든 것들은 책임, 의무는 다 오로지 나의 100% 내 것이죠. 열심히 운영 잘할 수 있고 세입자, 여기 임차인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의 고객이다. 불평사항들을, 힘든 사항들을 모두 다 케어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현금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야지만 운영이 수월하겠다. 이런 마인드와 목표를 가지시고 너무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말고 사자마자 뭐 아파트처럼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수억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여기 분명히 수익형 투자입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겠다. 꾸준하게 월세 수익이 나겠다. 난 최대한 노력하겠다. 쓸고 닦고 내가 임대 관리하고 공실 관리하겠다. 내 업으로 삼겠다. 이런 배수진을 딱 치고 들어오실 분들만 이렇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에 따박따박 현금이 꽂히고 건물주입니다. 뭐 조물주의 건물주입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환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기대치를 낮추시고 임하셔야지 나중에 내 마음도 편하고 상처도 덜하고 나중에 내가 정말 10년 뒤에 매도를 했을 때 땅값 오르고 매도가까지 오르면 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경각심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중요한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